저는 얼마 전에 바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파혼당해서 슬프냐고요? 화나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파혼 잘 당했습니다. 제가 사주팔자에 돈복도 있고 수호신이 지켜준다고 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지 정말 천만다행으로 파혼을 잘 당했어요. 제가 지방에서 3년제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 권유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나름 열심히 해서 2번째 합격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신도시 발령 나고 거의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발령도 생각보다 빨리 나서 부모님과 같이 전세 보러 다니셨는데 이쪽 주변이 신도시에 도심과 좀 떨어져 있어 오피스텔만 주로 있는데 청사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지 전세는 없고 월세가 후덜덜해서 겨우 하나 남은 오피스텔을 구해서 사주셨어요. 비록 16평이지만 이쪽 신도시에 수요가 많아 프리미엄 3천 얹어서 겨우 사셨다고 해요. 대출도 안 끼고 바로 사주셨습니다. 제가 입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주위 분들 말 들어보니 프리미엄 불러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제가 다니는 청사가 있어서 차 없이 걸어 다닐 수가 있었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같은 청사와 금융사 직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같은 부서 사람도 같은 오피스텔을 살고 있어요. 대부분 월세로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주시는 오피스텔을 금수저로 오해받기 싫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다 가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한 남자를 우연히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고향도 같은 데다가 같은 오피스텔에 살다 보니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인지 처음부터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시작한 교제가 벌써 3개월째 되었어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순박하고 야근 느낌이 없어 보여서 좋았고 굉장히 착실했어요. 그 흔한 게임에도 별 관심 없고 오히려 취미가 독서 바둑이더라고요. 바둑은 중학교 때부터 프로 바둑 기사가 장래 희망일 만큼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7급 공무원 시험을 대학교 4학년 때 첫 시험에 바로 그 직렬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7급이 되면 겉멋이 들어서 모두들 차부터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 차도 사지 않고 착실하게 저축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도 이쪽으로 발령나면서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고 고향에 내려갈 때도 대부분 함께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약속해서 함께 올라오기도 하면서 점점 사랑의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성교제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론 아니죠. 학창시절에 이성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네요. 무조건 책과 공부만 했다는 모범 학생이었다더군요. 그래서 수석 졸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지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른들 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겉멋 많고 외모에 관심 많은 사람치고 내실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아이돌처럼 옷 잘 입고 겉멋 부리는 애들이나 말 잘하고 인물 있고 노래 잘하는 애들은 물론 인기는 많을지 몰라도 내실 없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친은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니 참 신뢰가 가고 이런 남자라면 내 남편감으로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딱히 말을 잘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가족 얘기를 거의 하진 않았지만 3살 터울 누나가 있고 남친 부모님은 고물상과 철물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나는 은행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친은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어렵게 사셨던 부모님이 채소 가게를 하셨다는데 매우 고생하시고 사셔서 이젠 사실만 하니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신다고 안쓰럽다고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이벤트를 멋지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장미꽃 백송이가 든 상자에 결혼해줘라는 메시지가 담긴 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커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남친은 결혼을 빨리 해서 빨리 자식 낳아서 이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저희 부모님이 절 보러 올라오셨을 때 남친을 인사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친에게 벌써 결혼하는 건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 이상 연애해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죠. 평소 때도 결혼 늦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결혼하고픈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남친 부모님께 말씀드린 모양이었어요. 9급 공무원이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만나 뵈었다고 말씀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의류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크게 운영하고 계신데 그걸 말하긴 좀 그래서 옷 좀 판다고 했더니 그냥 장사한다고 말씀드렸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에 남친이 예비 시부모님이 여자친구가 궁금하다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삼 세트 준비해서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따로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는데 굳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으로 오라고 했다네요. 한적한 길에 예비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이 있더라고요. 잡다한 고물들이 늘어져 있고 정리 안 된 집기들이 여기저기 정신 사납게 흩어져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왜 굳이 아파트를 놔두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는지 의아했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가니 오래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듯 했고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쪽으로 데리고 바라보며 가는 길은 비포장인 곳도 있어서 구두 신고 갔는데 땅이 질퍽거려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예비 시부모로 보이는 두 분이 멀찌감치서 절 유심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걷기 힘들어서 남친 손을 꼭 잡고 걸어왔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계속 보고 계셨으면서 남친에게만 어서 오라고 하고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인사를 해도 받아주시지 않고 쏙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간 남친이 황당해하면서 내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그러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요. 예비 시모가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아래 위로 처음 훑어보시는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없이 남친에게만 배고프지 않냐고 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남친의 홍삼 세트를 아영이가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매우 당황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해서 나름 신경 써서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거지굴 같은 너저분한 건물 옆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건물 속에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시네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장사하냐고 하시는데 옷 장사 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단번에 아, 직업이 없으시니? 하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약간 뾰루퉁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핸드백은 얼마짜리냐고 다짜고짜 물으셨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라고 잘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영 못마땅한 얼굴이셔서 내가 여기 못 올 곳을 왔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네요. 순간 이럴 거면서 여기에 왜 오라고 한 거지? 하면서도 어쩌나 싶었지만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결혼할 여자친구를 초대해놓고선 음식 준비도 해놓지 않고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삼겹살 구워 먹자고 그때서야 앉을 때도 변변찮은 공사하는 곳이라 주섬주섬 삼겹살 구울 준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 엄청 창피했는지 밖에 나가서 먹자고 아니면 배달시켜 먹자고 하는데 대번에 예비 시모는 퉁명스럽게 너는 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 밖에서 시켜 먹으면 돈이 얼만데.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거 천지인데 무슨 돈을 밖에다 써.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는 사람 불러다 놓고 심하다 싶으셨는지 아유 어허 그 사람 하면서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저도 정말 여기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주섬주섬 딱 봐도 고기판에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친이 고기를 구워서 저를 먼저 주니까 남친에게서 고기 집게를 뺐더니 너 나 잘 먹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모님께 생활비 보태드리냐고 물으셨어요.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월급 타서 어디에다 쓰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질문에 저는 웃으면서 돈 쓸 데가 많다고만 답했더니 저축은 하냐고 물으셔서 조금 한다고만 했습니다. 완전 추궁당하는 느낌에 기분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어디까지 가나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 모아놓은 거 있냐고 하시길래 바로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한심스럽다는 듯이 인상을 바로 쓰시면서 돈도 모아놓은 것이 없으면서 결혼하려고 했냐는 겁니다. 남친이 옆에서 계속 예비 시모에게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 추궁하듯이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월급 그 돈을 어디에 쓰길래 통장에 잔고 하나가 없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네? 제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놀라서 엄마가 누나한테 조회해보라고 시킨 거야? 하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친에게 내 통장 잔고를 누나가 확인했어? 라고 물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그래, 우리 딸이 은행에 다니는데 네 통장 잔고 좀 조회해보라고 했다. 아니 그랬더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싹 빠져나가더구나. 어디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던지 너희 집이 어려워서 생활비 보내주는 거 아니면 어디에다 그렇게 돈을 써대니?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는 잘난 딸이 은행원이라서 은행원이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 마냥 남의 통장 조회해보고 당당한 표정입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 남의 통장 잔액 조회를 하냐고 하면서 제 주민번호를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남친 누나가 물어봤더니 쉽게 가르쳐 주던데 라고 예비 시모가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 10원짜리 하나도 목숨 걸어가면서 소중히 여겨서 이만큼 하고 산다시며 구급 공무원 주제에 쥐뿔도 없이 살면서 그렇게 돈 쓰니까 통장 잔고도 없이 사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7급이고 우리 딸은 은행원인데 집안도 격이 맞아야 연을 맺는 거다. 우리 아들과 결혼 약속은 없었던 일로 하자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남친이 무슨 말을 하냐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그랬어요. 네가 내 주민번호 몰래 캐서 니네 누나한테 내 통장 잔고 조회해보라고 했다 이거구나. 그 부모의 그 아들과 딸이었네. 나 참 기가 찬다. 이런 집구석인 줄 정말 몰랐네. 제가 예비 시부모에게 말씀드렸어요. 격이 맞지 않아 파혼하신다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집안은 10원짜리 하나에도 목숨 걸 만큼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요. 저희 부모님 제 오피스텔도 대출 없이 사주신 만큼 재력가시고요. 모으신 돈이 넘쳐나서 해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시는데 제 명의로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세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금수저 소리 듣기 싫어서 자랑 안 한 것뿐이고요. 세 발의 피 같은 제 월급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래도 전 허투루 쓰지 않고 불쌍한 아이들 돕는 데 기부하고 조금씩 쪼개서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하고 있고요. 다른 은행 저축 상품에 저축도 하고 그 작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값지게 쓰고 있으니 비난받을 일이 없을 거예요. 솔직히 구급 공무원 어느 정도 하다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의류공장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를 물려받을 거고요. 그 자산 규모는 여기 고물상 수십 개를 합친다 해도 비교가 안 되니 저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장 잔액 조회를 하신 행동은 금융감독원에 저의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제 정보를 조회한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모님 회사에 있는 법률 자문팀과 상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격이 맞지 않고 기우는 집안과 결혼할 뻔했는데 일찌감치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인 걸 감쪽같이 잘도 속였어.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하고 나왔습니다. 제 명의로 부동산 세 채가 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남친 부모들 보니 출신이 거지 집안이란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오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런 집구석인 걸 빨리 알게 해준 남친 부모들 덕분에 파혼해서 정말 다행이네요.